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자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최근 은둔의 생활을 직장과 집 그리고 집 앞 산책만 하시는 이상원 전무. 추석에도 특별히 외출은 그냥 다 그 서울에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보내시는 그냥, 네, 우리 보내시고 지금 이제 월요일에는 출근 안 하시죠? 월요일까지 쉬시고 월요일까지 쉬고요. 네. 금, 토, 일, 월. 하고 화요일 날 오게 되는 지난 한 주에서 있었던 킹달러의 이 행패 이 킹달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이제 미국이 달러 강사가 되면서 그 어찌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로 물건을 사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딴 나라들은 물가 압박이 있는 거고 미국은 강달러를 이용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돼서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완전 되게 어려운 세계지만 그래도 미국 달러가 강한 거는 현재 세계 경제를 훑어봤을 때 미국보다 덜 나쁜 데는 어딘가. 좋은 데란 말은 못하겠지만 다 뭐 옛날에는 미국이 나빠도 중국이 좋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덜 나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킹달러를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인가요? 봐야 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 달러도 무지 막지하게 찍어낸 돈이고요. 미국이란 나라의 빚이 지금 공식적으로 30조 달러가 넘잖아요. 세계 최고의 몇 경입니까 그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3경, 4경 원인데 그런 나라에 통하여 뭐 우리가 또 지난번에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킹달러 과하다고 봅니다. 과한 것은 언젠가 부러지리라. 저도 이제 환율이 지나치긴 한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확 급격하게 바뀌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에. 오늘 주제도 미국과 관련이 있다면 있습니다. 미국의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실질적인 운영 세력, 뭐 그림자 정부의 주인공 이렇게까지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만약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거쳐야 무조건 학습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이제 거치는 건데 유대인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뭐 이제 연휴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좋은 삶을 사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가족의 관점, 경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거고 많이 사실은 최근에는 유대인 공부를 정통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보다도 이렇게 유대인들에서 많은 콘텐츠들 생산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을 몇 가지 뽑아갖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파워 이거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죠. 어느 정도길래 유대인 합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0.25%? 약 1,000만 얼마입니까? 계산해 2천만 명? 2천만은 한 60억이 0.25로 곱하면 어떻게 되겠죠? 요즘 계산기로 상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00만 명, 1,300만 명. 근데 그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는 게 이렇게 뭐 백인 뭐 황인종, 흑인 이런 식의 여러분들 피부 색깔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되고 부모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계를 따른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제 황인종인데 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전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부 색깔이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 핏줄 이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또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랑 기독교랑 이슬람교는 뿌리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종교가 뿌리는 다 같은 지역에서 나왔고 이들이 또 공통으로 쓰는 성경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창출 레미지 구약 성경은 이 세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정하지 않고 거기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거고
그 소위 말하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 자체는 기독교만의 개신교만의 개신교 쪽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이슬람교에서도 전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를 부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호메트보단 등급이 떨어지는 어찌 보면 네네네.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거죠. 제일 등급이 높으신 분이 이제 마호메트가 되는 거고 선지자로서. 자, 유대인의 경제 쪽 파워 이거는 뭐 몇 시간 해야 많이 되는데 나오죠, 그죠? 뭐 그 옛날에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제일 유명했었고. 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뭐 역대 최고 재무부 장관 중에 한 명이라는 소리 들었던 제임스 루빈도 였었고 기업계에도 굉장히 많죠. 특히 패션 산업 쪽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리바이스, 뭐 랄프 로렌 이런 것도 다 유대인들이고요. IT 분야도 많습니다. 저커버그 지금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뭐 델 컴퓨터의 마이클 댄, 근데 연쇄 창업, 그 연쇄 창업의 선구자 유명한 피터 틸, 뭐 구글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의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요. 할리우드도 꽉 잡고 있잖아요. 특히 영화 산업은 거의 뭐 유대인 뭐 이런 표현 쓰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인물이 그 스티븐 스틸버그가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초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픽처스, 뭐 폭스, 그 다음에 연예 에이전시, 뭐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금융산업도 뭐 당연히 뭐 유대인들이죠. 그 뿌리가 다 뭐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JP 모건, JP 모건은 아닙니다. JP 모건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하여간 뿌리로 가면 그래서 이제 JP 모건은 어찌 보게 되면 그 일종 와스프 정통 백인을 상징하는 기업에 가깝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JP 모건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옛날 투자은행 시절 그래서 또 자부심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JP 모건은 옛날부터 이제 오히려 영국 귀족에 가까운 풍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가 남다르다. 이거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 성경에서는 그 부자가 천당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가진 거고 그래서 돈의 양 얼마나 벌었느냐는 그 선행의 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즉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올바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또 경험적인 것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쫓겨나거든요.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거죠. 근데 어느 나라에서든 다 쫓겨나요. 그렇죠. 항상 뭐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받아요. 이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게토라는 지역 이게 게토가 이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주거지라는 뜻도 쓰지만 원래 이 말의 뜻은 유대인 주거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차일드 가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도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 쪽에 게토 지역이고 그 옛날에 그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보면 게토 이렇게 울타리를 막아놨어요. 여기 통행증이 있었어야 되고 막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의 그 경제적 뿌리의 토대가 길드 조직 같은 거거든요. 어떤 전문화된 그 예술과 조합이 결합되어 있는 길드 조직인데 이런 갈 수도 없고 사회 상층부로 당연히 못 가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자 장사 대금업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나쁜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시대에 중세 시대 가장 지저분한 일 중에 하나를 유대인들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귀족이나 황들이 또 사제 관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유대인들을 또 써요 뒤로.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법에서는 돈을 이자를 주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유대인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원래 종교 교리도 그러하고 역사적 경험도 금융을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보다 오래 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유대인들의 어떤 자체적인 뭐 행동 방식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왕따를 당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가. 그쵸. 그래서 그들만이 살아가고 뭐 왕따 당하지 않았던 나라가 네덜란드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덜란드가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그쪽으로 가게 되고 탄압을 예. 받을 때 그들의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가 미국의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디아스포라 때 쫓겨났던 유대인들 중에 네덜란드란 나라 자체가 그런 것들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니까 네. 네덜란드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무역업을 하면서 갔던 멤버들이 뉴욕을 건설한 거고 그때 네덜란드에 갔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세계 최초의 증권 시장을 만드는데 네. 주역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리카르도 네네. 배우시잖아요. 그분도 이제 유대인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길드나 이런 거에 못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고리 대금업, 일종의 당시에 돈장사죠, 돈장사. 돈놀이를 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천대받던 돈놀이라는 직업이 세상이 바뀌면서는 이게 이제 그쵸. 양지가 됐고 금융공학으로 돌변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거 뭐 몇백 년간 했던 사람을 몇십 년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그쵸. 유대인이 지금 압도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예. 뭐,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살다가 당연히 쫓겨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탄압을 받던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잘 하질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투자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네. 왜 지식은 내가 언제든지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또 특징이네요. 안 했었죠. 유대인은. 예, 안 예,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고 내가 쫓겨난다. 그럼 귀금속 중에 어떤 게 가장 가치 있겠어요. 근데 갖고 갈 분량으로 네. 조금 가져가도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금이나 다이아몬드. 특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래서 네. 다이아몬드 산업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아, 세공 쪽이 또 유대인들이 강하죠. 예. 강하고 그다음에 뭐 세계 최대 그 다이아몬드 회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드비어스라는 회사인데 네. 뭐 그런 말도 하죠. 드비어스에는 피로 얼룩진 다이아몬드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흑인 노동을 통해서 광산을 캐서 그래서 드비어스는 오히려 막 그 다이아몬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오히려 거의 뭐 세계 물량 거기서 쥐락펴락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안 떨어지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유대인 사람들이 네.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뉴욕이나 이런 데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안 쫓겨나니까. 그렇죠. 예, 뉴욕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아주 열을 올리기 시작하고 근데 요것도 잘해. 네, 예, 이거 하면 또 잘하죠. 이것도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유대인들을 두고 부동산 귀족들 이런 표현도 음. 썼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때는 뉴욕 지역의 값비싼 대형 빌딩 소유자 중에 무려 80%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유대인들은 하도 쫓겨나니까 부동산 같은 거 없이 보석이라든가 뭐 주식 나중에 그런 거를 그래서- 사다가 그쵸. 미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또 부동산에서 일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룬다. 사람도 대단한 게 최근에 한국 투자자들 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도 네. 뉴욕에 건물을 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네.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게 한 10시간짜리인데 네. 이것도 한번 해야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배움의 중요성.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배움이 아니라 네.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거는 가장 신성한 종교적인 행위예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움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티쿤 울람이란 그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계 쿤 울람? 예.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세계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개선시켜 나가야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거죠? 일종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뭐 유명한 게 이런 거죠. 뭐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아빠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배드타임 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네. 아이들 읽어주고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아빠가 합니까? 예, 유대인들은 아빠가 많이 읽어줍니다. 우리가 알고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들이 아니에요, 맨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다, 아빠가 너는 뭐다, 뭐 이러는 줄 알고 아빠가 있는데. 이제 뭐 사업이라든가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아빠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만약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 토라, 그 유대의 경전이죠. 네. 토라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할 것이다.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유대인 격언에 있대요. 이런 것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들이 탈무드 같은 거 암송하면서 배우는 거죠.
토론이 아니,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싸움하는 거를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뭐 로펌도 꽉 잡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미국의 예. 최대 로펌들도 유대인들이 예, 많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유대인들의 공부에 대해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토론한 장면이 있는데 거의 싸울 듯이 토론. 죽일 듯이 해요. 죽을 듯이 하는 예, 상대방을 예, 완전히 예. 이런 얘기 뭐냐면 우리가 완전 밟아서 예. 그 밟는다 그러잖아요. 네. 나한테 저항 못하도록 그 정도로 토론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의 본질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우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토론하는 거죠. 온 가족이. 예.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배우면 바보가 된다. 교사는 혼자만 알고 떠들어서 안 된다. 만약 아이가 듣기만 한다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를 키우는 것뿐이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탈무드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 얘기도 재밌어요. 유대인 부모도 입학 첫날 아이에게 우리 정철진 네. 사회자분께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무슨 얘기 하셨었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땐 그렇잖아요.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졸지 말고 수업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학교에 가면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르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리고 애가 학교 갔다 오면은요, 뭘 네. 물어보냐면 너 오늘 무엇을 물어봤니? 음. 무엇을 배웠니가 아니라 넌 오늘 무엇을 물어봤니? 꼭 물어봐라.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가 물음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토론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네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최종 결정을 네가 내리는 존재인 거지. 네. 그 전까지 네가 충분히 질문을 하고 알겠습니다. 대답을 찾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성 창의성을 중요시한다. 뭐 예. 다 예. 중요한 예, 얘기죠. 예, 이거 많이 중요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예.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거기 뭐냐면 격언 중에 하나가 형제 간에 비교하잖아요. 너 형보다 네. 못하다. 동생은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라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을 다 죽이지만 예.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다. 네. 이게 유대인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어머니 또 얘기 있죠. 네, 4살까지 이제 뭐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학습 지지자였는데 아인슈타인. 그 담임 선생님이 얘는 나중에 뭘 해도 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어려울 것 같다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아인슈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는 세상에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찾으면 된다고. 예. 개성과 창의성을 꼭 찾는다는 거죠. 유대인의 가정 교육에서는 내 네. 아이든 뭐 누구든 유대인과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들대요. 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고 예. 그리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진짜 많은 그런 집착할 정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